윤순욱 대표님의 단독 보도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드루킹의 옥중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끄는 세력들을 지휘하며 현 정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요 얘기 하기 전에 그 오늘자 중앙일보가 정치 신세계가 드루킹으로부터 광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우리 윤가피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동접이 후덜덜하네요, 그냥. 아, 그런가요? 저 지금 못 보고 있어서. 뭐 3천 명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오. 보면 제가 나올 때마다 동접이 이렇게 터집니다. 근데 왜 나를 배제했어? 형 왜 나를 배제했습니까? 뉴스 신세계에서. 참나. 네. 너 때문이 아니야. 자, 네. 오늘 이제 중앙일보 기사 읽어봤는데 사실과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네. 일단 제목이 수백만 원 내고 광고래. 이거 아니잖아. 네. 이 광고비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일보 기자가 팟빵 본사에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팟빵에 들어가는 광고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200에서 300을 아마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저는 몰랐어요. 단가가 그렇게 높은 우리 줄. 이번에 알았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그럼 올려야 통상 될것 200, 같은데. 300이에요? 예. 우리 광고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적인 걸 모르시고 그냥 광고비를 책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그냥 낮았던 그냥 거군요. 대충. 예. 저희는 150만 원이고요. 150만 원 사실 받았어요. 그 150만 원을 책정할 때 우리 수익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10위 안에 들어가기 되게 힘든 정말 히트 컨텐츠를 내야지 10위 안에 살짝 들어가고 지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150에 해다가 예. 차마 올리질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좀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자, 왔습니다. 예. 잘 됐어요. 우리 이제 우리 그때 10위권 안팎에 왔다 갔다 할 정도였을 때 우리가 150을 받았으니까 예. 이제 통상 200, 300 받는다니까 우리 한 300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저희 광고 단가가 매우 낮으니까 좀 광고를 많이 주십시오. 박리담으로. 예. 예, 그 이외에도 예. 뭐 이제 기사가 전체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쓴 건 사실인데요. 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사전 교감서를 얘기했어요. 사정 교감설이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죠? 드루킹 쪽이랑 뭐 사전에 저도 그 사전 교감이라고 딱 한 문장만 나와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저런 광고를 주면서 이런저런 논조로 방송을 해라.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광고가 무슨 후원이나 꼭 특혜 같은 것들은 아닙니다. 광고라는 것은 그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 매체 광고를 치러서 홍보를 하거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 플로럴맘 제품 같은 경우는 PPL을 저희가 하도 잘해가지고 네네. PPL 한 번에 그냥 본전을 다 뽑았다. 그러니까 많이 거래를 한 팔렸어요, 거예요. 그때. 예, 예. 예. 지금 광고 효과를 광고하시는 예, 느낌이.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또 PPL 잘해요. 우리 하여튼 잘하는데 지금 이 기사의 문제는 원석 기자가 어제 취재를 하면서 이 광고 단가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윤가피 소장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광고 단가를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이게 영업 비밀이라 제가 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그랬어? 예.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사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뻥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 뻥튀기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나 같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팟빵 쪽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수백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 우리가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네. 그렇고 지금 이 드루킹한테 이제 광고를 받았다는 거를 뉴스로 쓰는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쓰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팩트와 무관하게 어떤 이미지를 지금 주려고 하느냐 의도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광고 수주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원래 드루킹인지 몰랐잖아. 뽀띠 그죠? 아저씨죠. 뽀띠잖아, 뽀띠. 예, 제 입장에서 뽀띠 그러니까 아저씨인데 2004년에 뭐 우리 다 서프라이즈 시절에 좀 예, 그렇죠.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2004년 그 서프라이즈 시절에 뽀띠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었고, 제가 이미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진짜 좀 황당한 글을 많이 쓰고, 제가 실제로 한번 만났었는데, 2004년에 만났는데,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마치 예언자인 것처럼 막 굴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사실 굉장히 비웃으면서 다시는 안 만나야겠다. 또 이제 팬들도 많았습니다. 뭐 얘기가 재미있긴 했기 때문에. 원래 환타지 공상 소설이 재미있습니다. 예. 팩트에 기반하면 원래 재미가 없고. 자, 그랬던 사람이 2016년이었죠, 그때가? 2017년이었나요? 작년이니까, 네, 그죠? 작년이죠. 2017년에 나는 몰라. 나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윤가피 소장한테 연락이 온 거잖아요. 네, 와가지고 그렇죠. 뭐 옛날 이제 지인인데 광고를 준다고 하니까 네. 광고를 잘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시점을 봐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작년 6월에 이제 광고를 컨택했을 때 얘기는 그 드루킹이나 경인선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친문에 가까웠죠. 스탠스가 완전히 친문이었고 네. 저희는 문꿀이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적대적일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문제 이제 11월이 문제입니다. 11월에 이제 그 인사청탁, 오사카 총영사 같은 네. 그 인사청탁이 거절되면서 그쪽에서 친문 스탠스를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뭐 이제 1월에는 매크로를 구입하고 3월에는 본격적으로 뭐 반정부 댓글을 달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만나서 서로 적대적으로 뭐 경계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사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이 보도에서 나오는 사전 교감 네. 이게 결국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너희 광고 받고 얘네들이 원하는 방송 해준 거 아니야? 이 결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신세계 논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사실 적지 않은 광고주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고주분들께서요? 너무 뭐 방송이 너무 거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다뤄주시면 안 돼요. 이런 논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듣죠. 뭐 청취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의 뭐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네. 그때마다 다 들어주면 스탠스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맞장구를 쳐주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윤가피 소장이 나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난 프로그램만 뭐 광고 비누 광고 들어왔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죠. 비누 광고지. 예, 그냥 비누 광고 했지. 근데 뽀띠 이야기도 안 했어 처음에 나한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뽀띠 이야기를 나한테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추미애 당대표 공격 이야기. 네, 뭐 하도 집요하게 이제 추미애 당대표를 공격해라. 청와대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나한테 사실은 그 비누 광고가 뽀띠한테서 왔는데 뽀띠가 요즘 뭐 그런 요구를 요구인지 부탁인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 정도죠. 한지 그래서 내가 뭔 개소리야. 그렇죠. 안 그래도 사실 내가 뽀띠를 되게 싫어하는데 환타지 공상 소설 내가 싫어하는데 뭔 소리. 오히려 좀 반대로 너무 심하게 하다가 이제 좌절을 하게 되죠. 좌절해서 본인의 팟캐스트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탁을 하다가 추미애 당대표를 까기는커녕 우리가 추미애 대표를 열심히 엄호하는 상황이었잖아. 또 하나의 논조가 있었는데 안희정을 차기로 밀어야 된다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반대로. 안희정은 내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수시로 깠죠. 네, 너무 심하게 깠어. 드루킹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추미애도 떨고 뚫어야 되고 네. 안희정 밀어 올려야 되는데 저 스나이퍼 저 새끼가 맨날 추미애 엄호하고 안희정 맨날 후들겨 까고 하니까 그래서 뽀띠가 따로 팟캐스트를 만든 거예요. 드루킹의 자료 참고인가? 그걸 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저격했죠. 그렇죠. 실명을 들지는 않으면서 다 알 법한 이야기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격하고 그래서 그 당시 게시판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정치 신세계 니들 추미애 그렇게 싸고 도는 거 니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뒤통수 맞을 거다. 뭐 하여튼 온갖 그런 게시판 글이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사전 교감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치 신세계를 싫어하는 우리가 양심 언론이지 진짜. 양심 정론 언론. 집필이죠. 그렇죠. 정론지필. 예. 결론이 굉장히 네, 훈훈합니다. 훈훈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이 정치 신세계를 그렇죠. 공격했다라는 거 보니까 중앙일보의 보도는 조금 사실관계는 다르다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드루킹이 팟캐스트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거기에다가 게시판 몰려가지고 우리가 추미애 당대표 엄호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 글이 올라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겠으면 안 나겠어요. 짱나지. 짜증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야 드루킹 저 새끼하고 전면전 한판 붙을까 했는데 일단 우리 멤버들이 형님 고정하시옵소서. 아 그래가지고 네. 일단 제가 그때 좀 참았습니다. 아, 근데 그런 참았는데 얘기군요. 이제 네. 참은 보람이 있는 게 스스로 팟캐스트를 닫았습니다. 스스로. 순위가 잘 안 오른다고. 아, 그, 예. 그 팟빵에 하트를 주면은 그 좀 이따 빠지잖아요. 눈으로 볼 때. 네. 그걸 많이 문제 삼더니 그냥 팟캐스트를 내리게 됐죠. 아, 결국에는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또 팟캐스트도 접고 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루킹의 문건에 우리가 등장을 하죠. 네, 그렇죠. 그 JTBC가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보고 알았어요. 예, 그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자료가 유출이 돼가지고 네네. 막 떠돌아다녔는데 그때 JTBC가 그 자료를 공개를 해서 TV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 기자들 다 갖고 있더라고. 저는 그때 갖고 약간 있는데 의아했던 게 정치 신세계 게시판을 이제 좌표로 삼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실감한 게 없어가지고 그때 공격이 들어왔었나 했는데 또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드루킹 쪽 애들이 갖고 있던 문서에 우리 정치 신세계 이렇게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걔네들이 드루킹 일파가 공격 타겟을 찾기 위해서 우리 정치 신세계를 이용을 한 거예요. 우리 정치 신세계 게시판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댓글 방어전 하느라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이버 링크를 많이 막 올려놨죠. 링크를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다 가다 그 링크를 보고 들어가서 막 악플에 비추천 때리고 선플에 추천 때리고 하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드루킹 애들이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공격 좌표를 우리는 선플 방어하려고 올려놓은 거를 공격 좌표로 활용을 한 거예요. 예. 그게 그때 JTBC에서 공개했던 문서에 정치 신세계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같은 좌표를 보고 가서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그렇죠. 거라고 봐도 네.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참 정말 끼는데 안 끼는데 없고 좀 너무 막 복잡한 일들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이 드루킹이라는 희한한 일도 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봤던 뽀띠라는 이상한 애가 한 10년 지나서 완전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흑화돼서 나타나죠. 네. 우리나라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게 잘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어느 나라나 참 마찬가지 신기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요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옥중 서신과 관련한 내용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사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옥중 서신을 가지고 있다. 해서 보도를 할지 말지 일단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고요. 예, MBC에서 보도를 네. 했죠. 그래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그냥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편지를 어제 보도를 안 한 이유, 못했던 이유는 네. 제보자 신변 문제 때문이죠. 예. 신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했는 뭐 좀 보도를 미루고 있었는데 네. 그 일부만 한번 보죠. MBC에서 일부만요? 이미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 화면을 좀 키워주세요. 이거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네. 그겁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 비용 이제 모금한 내용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에서 뭐 자미두수라는 책이 있는가 보죠. 예. 이게 또 뭔지 알아요? 예언서 뭐 예언서 되어 같은 있죠. 거예요? 네. 송합 이결 뭐 이런. 네, 그럼 송합 이결하고 비슷한 책인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뽀띠가 송합 이결로 울고 먹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송합 이결로 막 예언, 부시가 암살당한다. 우리나라가 몽골하고 통일한다. 뭐 이런. 볼케이노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대지진으로 침몰한다. 이런 걸 예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안에서 더 이제 단련을 하려나 봐요. 자미두수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거 보니까 경공모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공모가 흔들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왜냐면은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소수의 핵심 충성도 높은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공모는요, 내 드루킹은 낯설어. 드루킹이라는 이름을 들은 지가 몇 달 안 돼가지고, 뽀띠라는 사람한테 이 경공모는 가장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돈. 경제 기반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 회원들이 바로 돈입니다. 음. 예. 회비를 받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공모가 와해가 되면 드루킹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공모 조직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여기에 핵심 멤버들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직을 잘 버티는 거 이거를 지금 외부에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네. 네. 하여튼 지금 음력 5월 6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력 5월 6월. 네. 음력 5월 6월 되면 그때 되면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 얘기는 음력 5월 6월이면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가요? 예.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음력 5월 6월이 지나면 네. 우리가 바라는 변화도 올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거죠. 현재 지금 경공모가 겪고 있는 시련이 끝난다. 그때 되면 어떻게 끝나느냐? 지금 경공모 회원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야당하고 언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자신들의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을 해볼까 네. 하고 지금 엄프를 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명단을 참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한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서신에 이제 나오니까요. 그걸 공개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한 거죠? 예.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드루킹은 그동안 자기 조직을 어떻게 유지를 해왔냐면은 마치 자신이 정치 권력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듯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팔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약을 팔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도 팔고 김경수 의원하고 뭔가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끌어들여서 약을 팔려고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을 이제 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끊어진 것을 더 잘 포장하기 위해서 거대한 그 제수이트 음모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로마국에 살고 있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 등이 노무현 대통령 암살했다는 듯한 그런 내용을 있었죠. 설파를 했잖아요. 네. 미친 새끼. 하여튼 그게 뭐냐? 결국은 조직원들이 이완되는 거. 자기한테 드루킹 저 사람 말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네. 의심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단도리 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신뢰를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소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도 이 편지는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듯이 있다는 듯이 지금 위세를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완되고 있는 조직원들을 어떻게든 추스려 보겠다. 네. 그렇게 약을 팔고 있는 과정이다. 네. 편지 내용이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설명해 주실 내용.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옥중에 있는 드루킹하고 긴밀하게 지금 내통하고 있는 외부의 핵심 3인방 실명을 공개를 해드리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제가 이 방송하는 도중에 네. 실명 공개를 일단 좀 중단해달라는 부탁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막 같은 거 없이 제가, 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명 처리해서, 그래서, 이 핵심 3인방은 김모 씨, 우모 씨, 윤모 씨, 예, 이렇게 3인방이 드루킹하고 지금 긴밀하게 내통을 하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각 언론사하고 지금 엄포를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제가 지금 공개하려고 지금 자막하고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놨다가 제가 방송하는 이 직전에 지금 저한테 지금 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왜냐면 지금 이분들 그 제보자분들의 신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 그 경공모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별 수단으로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성 누가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성 변조 같은 것도 다 풀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범인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것도 김씨, 우씨, 윤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집단이 지금 그 은행 계좌 네. 그 돈 문제가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옥중에 있는 드루킹이 현재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뭐 변호사 비용 모금하는 등등 그 계좌 번호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 당국에 넘겨서 수사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야, 정말 참 대단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매크로 조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야당과 언론들은 마치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매크로가 사용됐었다는 듯이 이미지를 또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드루킹 일파가 매크로 조작을 시도한 시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드루킹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네. 댓글 조작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 보면 댓글 조작과 무관한 내용이 지금 너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루킹 일파가 그 댓글 조작을 위해서 매크로를 구입한 시기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올해 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2018년 1월. 그럼 그 이전에는 얘네들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수작업? 그리고 고작 나온 거는 수작업한 거예요. 핸드폰 여러 대 갖다 놓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핸드폰 가지고 수작업한 거예요. 간해수공업. 고생들 했네요. 네. 고생한 거죠. 노가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크로가 아니에요. 매크로는요, 정말 이 추천수, 댓글수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만 단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매크로입니다. 근데 드루킹 일파가 했던 거는 고작 해야 뭐 600 몇 개. 이거는 진짜 원시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매크로입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사건 시작된 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말 그 매크로라는 기계하고 싸우다가 계속 매크로 수사 좀 해달라고 막 원성이 나왔고 그걸 우리가 UBC하고 정치신세계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고 뒤이어서 김어준 뉴스공장 총수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슈가 되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추미애 당대표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에서도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네. 부탁드리고 그래서 1월 달에 민주당이 대책팀을 꾸린 거 아닙니까? 꾸려가지고 신고 접수받고 그래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해서 잡힌 게 드루킹이야. 근데 드루킹은 사실 매크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인 거거든요. 지금 추가로 경찰에서 5, 6개 지금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정말 지금 아직 진짜 본격적인 매크로는 잡히지 않았다. 이걸 빨리 좀 잡아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어쨌든 최근 몇몇 언론사에서는 이 매크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그 뉴스 편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뉴스 흐름이 그렇게 흐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야당과 언론은 이런 어떤 매크로라든지 맥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있고요. 정치 공세로 열심히 그 정치 공세 재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고발장 관련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죠, 어제. 이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네. 일반 지지자들에 음. 대한 고소 고발을 상호간에 네. 철회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 고발한 그 명단 속에 드루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건데요. 저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자막
밑에 보면 화면을 올려보세요. 14번이 지금 안 보이네. 14번에 보면 드루킹이 있습니다. 네. 지금 딱 14번이 안 보이네. 예. 14번에 보면 드루킹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죠. 뭐냐면은 드루킹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철회하자고 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드루킹을 비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웃기는 게 드루킹 존재를 먼저 밝혀낸 건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고발을 한 국민의당이 고발했잖아요. 네. 왜 풀어줬어 그럼? 어? 국민의당이 드루킹 고발했잖아. 그러네요. 거니까요. 네. 그럼 드루킹을 국민의당이 먼저 인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 되죠. 그러네. 네.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아니 뭐 지들이 먼저 그게 알았으면 고소 취하하지 말지. 그럼 지금 와서 민주당이 고소 취하했다고 드루킹을 비호하려고 했다. 야 그러면 그거 놀리면 국민의당이야말로 드루킹을 존재를 알면서 공작 정치를 하려고 지금 고소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국민의당을 욕하고 싶어도 국민의당이 없어져가지고 참. 지금 민평당하고 바미당, 네. 네. 민평당하고 바미당은 저렇게 역공작을 펼치기 위해서 네.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드루킹을 저렇게 고발해놓고도 고소를 철회해 준 거야? 고소 철회해 준 건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그죠? 처리를 해준 거죠. 국민의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평당과 바미당은 드루킹에 대한 고소를 왜 철회했는지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촉구합니다. 예. 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이렇게 고소고발한 거고 그 네. 내용에 드루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당만 알고 있었던 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왜 철회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말로. 네. 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추미애 당대표실에 있는 강희용 실장이 아주 페이스북에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네. 그 페북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민주당이 국민의당한테 드루킹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오보다 2017년 9월경에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벌어진 고소고발건에 대해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가을 9월이죠. 그래서 그때 협치 국회가 중요하고 강조되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누구를 왜 고소고발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여튼 그 현황을 제출받았어요. 네. 그래서 건네받아서 그 명단에는 당직자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펜이라는 그 지지 네.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문펜에 속해 있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까 앞서 보여드린 14명의 명단이 문펜, 애매모호하게 문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 명단은 뭐냐면은 드루킹 쉽게 해서 문펜 활동하시는 분이 드루킹이 쓴 글을 긁어온 거예요. 펌질해온 거야. 예. 근데 어찌됐든 고발할 때는 전부 문펜이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글은 드루킹이 쓴 글도 있고 뭐 하여튼 외부에 누군가 쓴 글을 이렇게 긁어다 온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드루킹이 들어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걸 왜 네. 일일이 확인해. 그냥 통으로 지금 서로 상호간에 쉽게 포로 교환하는 건데. 예?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그 14명의 드루킹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취하를.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팬카페 20명 네. 고소고발했던 거를 취하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서로 취하해주고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언론사에서 마치 민주당이 드루킹을 보호한다는 듯이 비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까? 진짜 악의적인 거죠. 일종의 포로 교환을 한 거네요. 예, 포로 교환한 거예요. 맞교환. 근데 그 포로 명단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정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포로로 잡혀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 포로 명단은 저쪽이 그러니까 드루킹 존재는 국민의당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잘 안다니까. 그럼 국민의당이 알아서 고발했다가 국민의당이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뭔 관련이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오히려 예. 관련이 없습니다. 예, 관련이 아예 관련이 없네요. 있다면 민평당과 바미당이 드루킹과 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드루킹이 아까 저와 관련된 제가 오늘 세계일보 그 인터뷰한 거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네. 제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드루킹 일파가 그때 추미애 당대표를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추미애 당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때 추미애 대표가 그 국민의당 그 머리 자르기 네. 문준영 씨 네. 그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 막 검찰 수사 받고 구속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안철수에 대한 책임을 자르려고 애썼잖아요. 그 상황을 그때 머리 자르기 뭐 이런 표현 썼다고 뭐 추미애 막말했다 어쩌다 막 비판 쏟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까이고 청와대하고 불화설 막 나왔잖아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뭐 불화가 있다.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드루킹 논리가 뭐였냐?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합치는 건데 저 추미애가 그걸 가로막고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 국민의당식으로 제가 추론을 할게요. 드루킹은 국민의당이 파견한 간첩인가?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를 설파한 간첩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사실 무리가 있는 논리인데 그 역의 논리도 무리가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서 이제 네. 말씀하신 그래요. 거죠. 네. 예. 당신들이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 해주기 위해서 드루킹이 국민의당 간첩이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미애 당대표를 흔드는 역할을 했던 간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아침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쇼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UBC 앞이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보시죠. 이제 우리 건물 바로 앞입니다. 예. 아이고 댓글 공작 수사하라 애쓴다. 어? 야 진짜 저 뒤에 건성동도 보이고 네. 진짜 파렴치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아니 저쪽은 아예 뭐 공무원들 시키고 군인들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국정원 시켜가지고 작업을 한 쪽에서 지금 예. 이걸 가지고 저렇게 나온다는 게 스스로 민망한지 아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예, 참. 저 우리가 해봐서 알아. 니들도 똑같잖아.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다시 강조를 해드리면 저 집단이 했던 것들은 국정원, 기무사, 경찰 이런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네. 댓글 공작을 펼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을 국민들과 싸우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11년 선관위 디도스 사건처럼 당 안에 있는 사람이 네.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스 사건을 일으켰던 그것과 전혀 당하고 관계도 없고 어떤 정부와 관계도 없는 일반 민간인이 바깥에서 혼자 조작질을 하다가 걸려든 이 사건을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저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지능 낮은 개돼지로 알고 그냥 저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네. 정말 현명한 국민들께서 저런 행위를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아주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네. 더군다나 청와대는 정말 관련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드루킹 가지고 온갖 추측 그리고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정부 여당 흠집 내고 모욕 주려는 그런 거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쪽은 바로 정부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네. 뭐 보태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예. 깔끔하게 입장을 밝혔네요. 김의겸 대변인님은 확실히 그 정말 글이 간명하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예.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예. 네. 드루킹 사건은 가십성 재료를 가지고 야당과 언론이 지방선거용으로 당정청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BC와 정치 신세계는 이런 시도에 맞서서 있는 그대로를 계속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언론 해부실에서 또 한국 언론이 드루킹을 소재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언론 해부실 시간입니다. 오늘 언론 해부실 시간에서는 드루킹 관련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고일석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드루킹 관련한 언론 보도 지금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보도가 조금 숫자는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새롭게 나온 건 없다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오늘은 좀 어떤가요? 짜잘한 거 가지고 자꾸 엮으려고 계속 아. 엮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잘 싸워 이겨나가야 할 어떤 쓰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지금 아까 이슈 브리핑에서 설명해 주신 네. 그 고발 취하와 관련해서 문화일보가 어저께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UBC에서 바로 취재를 해서 반박 보도를 바로 내놨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걸 본 다른 매체에서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란 네. 말이죠. 해명을 보고 이게 해명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해명은 깔끔한 거거든요. 네.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주장하는 측과 해명하는 측을 공평하게 쓰든가. 네. 기자가 판단할 때 해명이 확실하다 그러면 해명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첫 번째 보도죠. 존재도 모른다던요. 콕 집어 드루킹 고발 취하 요청. 왜? 예. 야, 진짜 악의적이에요. 예, 이거는. 야비합니다. 뭘 콕 찍어?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매체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무관하다더니 여 대선 후 야에 드루킹 고발 취하 요구. 네. 근데 문화일보는 민주당 해명 없이 그냥 단독으로 썼지만 지금부터 불러드린 기사는 다 기사에 민주당 해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저 조선일보 기사에도 민주당의 해명 내용은 들어가 있는 앞으로 거군요. 불러드린 기사 다 아. 해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목에 마치 네. 그런 해명이 없는 것처럼 네. 진짜 민주당이 드루킹을 꼭 집어서 네. 고발 취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대선 직후 의도적 드루킹 고발 취하 요구 의혹. 결코 의도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 제목이 진짜 의도적입니다. 예. 예? 다음 경향신문. 대선 후 고발 취하 민주당이 준 명단 드루킹 이름 포함. 이건 평이하지만 네. 그래도 해명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KBS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고발 취하 논란 존재 않았나? 계속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야, 프레시안 이거 진짜 네. 민주당은 왜 드루킹 고발 취하를 요구했나? 와. 단독 보도한 문화일보 다음으로 악독한 제목입니다. 진짜 예. 진짜 아니 제가 여기서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 명단은 민주당이 준 명단이 아니고요. 국민의당이 작성한 명단을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거 취하하자 하고 준 거예요. 네. 저 명단 작성을 최초로 한 거는 국민의당입니다. 거기는 드루킹 이름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명단에는. 네. 문펜 카페지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 이미지는 딸랑 한 장이라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JTBC도 민주당도 드루킹 알았다. 추가 의혹 제기라고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MBC인데요. 민주당도 드루킹 알았다. 완전히 단정적인 표현으로. 지금 MBC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난리인데요. 예, 난리 났어요. 어제 그제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MBC 갑자기. 엠빙신이네, 엠빙신. 예. 민주당도 드루킹 알았다. 추가 의혹 제기. 여기에도 해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근데 저렇게 꼽았군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최소한 균형 보도를 갖춘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웃기죠? TV조선입니다. 드루킹 고발 취하 요청 논란, 민주당의 요구 vs 드루킹인지 몰라. 이게 최소한 사실 아닙니까? 네. 다음 SBS입니다. 드루킹 고발건 콕 집어 취하 요구 vs 존재 몰랐다. 이 콕 집어 취하 요구가 걸리긴 하지만 이것도 네. 어쨌든 균형을 잡은 겁니다. 또 뜻밖의 동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아주 구체적으로 예, 민주당 콕 집어 드루킹 고발 취하 요청 물음표. 사실관계 완전히 틀려 반박. 예. 예,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것 아하, 같아서 예. 기사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예. 예. 더 적극적으로 사실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를 보겠습니다. 네. 드루킹과 함께 검찰 고발된 문펜 운영진 억울하다. 이게 정말 문펜 운영진 억울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문펜 이름이 나오니까 그 지금 문펜에서 그 성명서를 냈어요. 예. 네네. 예. 성명서를 냈고 추가적인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 지금 예. 경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오마이뉴스도 같은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민주당 드루킹 위에 고발 취하 요청 사실 아니다. 예. 아니 이렇게 보도해 하면 돼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이 제목을 보고 어저께 제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밤이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부인했다. 이렇게 제목을 단 게 후회가 됩니다. 너무 예. 그러니까 너무 반성합니다. 기계적 균형했어요. 예. 전 편파 방송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목 다실 때 항상 민주당 입장에서 제목 다시면 됩니다. 진짜 반성합니다. 예,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문화일보 보도 나오자마자 이기 네네. 때문에 그걸 적시하고 한다는 의미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거 한겨레는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도를 안 이게 해버려야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진짜. 자, 예. 다음에 드루킹은 망상병 환자입니다. 보면 어저께 권 대표 그렇게 불러드린 거 보면 모릅니까? 정신병자입니다. 네. 그 말 한마디 지금 언론이 깨춤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드루킹이 지금 아까 이슈 브리핑 시간에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언론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닫았다가 다시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열어서 하나하나 그 드루킹이 우리 문재인 당시 후보 진영과 밀착했다는 그런 증거를 쓰일 만한 걸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 경선 때 네. 김정숙 여사가 이 청와 뭐죠? 돔. 관중석, 네, 네. 관중석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네. 과정에서 이 경인선 그룹과 인사하는 거를 방영을 했습니다. 네. 자, 그걸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 김정숙 여사님이 여기에 갔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이미 일요일에 이걸 예고를 했어요. 네. 분명히 이거 보도할 것이다. 네네. 정치 신세계 긴급 녹음하면서 저희가 이걸 대충 알았거든요. 네. 이런 장면이 있는 거. 그래서 설마 아니 그래도 약을 치려고 친 건데 이렇게 콕 잘라서 이렇게 쓰면 진짜 예. 악의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김정숙 여사님이 여기에 경인선을 간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데를 먼저 들어오는데 네. 왜 여기는 안 오세요? 여기도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죠. 네 경인선 경인선에 가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예요. 경인선을 일부러 챙긴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경인선을 안 가가지고 왜 저희한테는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팬들이잖아요.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라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럼요. 그죠? 예. 예. 그거 저걸 가지고 마치 그렇죠. 이 당시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과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다라고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MBC가 아니 저는 언론이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정말 다 엮어가고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드루킹 나와가지고 언론 보도들 봐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다 해서 또 뒤에서 사기 쳐먹을 그렇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쌓아주는 네. 그 짓을 하고 있는 지금 거죠. 그런 지금. 거 같아서 언론이 이러면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정신병자 망상병 가진 사람 네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한번 그 대화로 한번 보세요. 문재인, 김경수 이 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암살했다는 식의 그런 황당한 진짜 천하의 개쌍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간의 말에 지금 언론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쳐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자, 다음에 그리고 이 기사에도 청와대의 충실한 해명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앞에까지는 누가 봐도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아주 깊은 일부러 경인선을 막 찾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오늘 중앙일보 이면입니다. 네. 안철수 지지율 37%로 오른 5일간 대대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이 이루어졌다. 결국 드루킹이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드루킹이요. 원래 이제 광 파는 인간이잖아요. 예. 네. 어떻게든 자기를 계속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자기 조직원들한테 네. 신망을 계속 유지하는 수법을 사용했거든요. 예. 별별 소리 다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엄청난 마쿠의 실력자인 양 별별 소리 다 떠들고 다녔을 거라고. 그걸 지금 언론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대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건 진짜 미친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니 아, 저희 보면 이 정말로 안철수 당시 후보였죠. 지지율 떨어진 게 네거티브 공격 때문인 것처럼 또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그냥 안철수 후보가 말 잘못해서 예. 그 다음 화면 쭉쭉 빠진 거 아닌가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온라인판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MB 아바타가 총 5일간 공격을 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목으로 또 올린 것이죠. 근데 MB 아바타는요, 언제 처음 나온 얘기냐면 2011년에 네. 대통령 나오니만이 설왕설래할 때 그때 네. 누가 만들어낸 말이냐면 네. 지금 구 여권, 그러니까 친박계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 MB 아바타라는 라는 말 자체가 친박계에서 예. 만들어진 그걸 내용이다. 이따가 기사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친박계에서 만들었고, 예. 2011년 박원순하고 뭐 단일화하고 그 이야기 나오고 이미 사실 그때부터 제가 그때 이제 박봉팔닷컴이라는 예, 예, 사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지금 이제 고인이 된 박봉팔이 예. 그 영화 감독 정기령입니다. 박봉팔이 이미 그때 안철수를 막 집중적으로 까기 시작하면서 MB하고 똑같은 놈이다 예. 하면서 MB 아바타 이야기는 그때부터 계속 널리 퍼졌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 좋아. 내가 그러면 저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식으로 할게요. 안철수 지지율을 작살낸 거는 정치 신세계가 작살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죠? 사실이고요. 예. 예. 우리가 했죠. 예. 우리가 마치 했죠. 드루킹이 작업해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야 웃기지 마. 정치 신세계가 안철수 지지율 작살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언론이라는 자들이. 그래서, 일종의 쓰나미입니다. 네. 가소롭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 뉴비 씨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집어낼 것 집어내고 막아낼 거 막아내고 싸울 거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도 나올 이야기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언론 해부실이었습니다.